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때가 4월 첫째 주 정도 되죠. 4월 7, 8일. 여기까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N자형 패턴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 정도까지 빠졌었냐면 4월 7일 날 이때 마이너스 22%까지 빠졌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22% 빠졌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많은 종목은 마이너스 50까지도 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어떠냐? 자, 4월 7일 날 저점을 찍고 반등이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하락 추세선이었는데 최근에 상승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있죠. 이건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만큼은 아니지만 2월달 고점 대비해서 한 17%가 빠졌는데 지금 이 S&P 500도 보시면 지수 자체가 지금 거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면 지수 자체가 추세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최악이었죠. 최악. 이게 바로 관세, 여기서 이제 상호 관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이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현재는 급락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좀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 오늘 어제 밤에 나온 기사에 보면 3주에서 4주 이내에 관세 협상을 끝내겠다. 지금 많은 국가들하고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때리고 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1개월 이내에 관세 협상을 끝내고 어느 시점에 그냥 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관세라는 지금 악재, 불확실성은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군사비 지금 수십억 달러. 자, 이게 참 관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 근데 이 주한미군이 없으면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협상을 할지 관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세를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것을 고려하겠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다른 거, 미국에게 유리한 것을 제공하면은 관세를 더 낮출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통계와 다른 것을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200개의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아직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도 지금 협상의 의지가 있고, 중국이 언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은 기다리는 입장이고 중국이 좀 더 애가 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지금 어떠냐면 이건 지금 빅스 지수예요.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공포지수. 자, 이때 올해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때 극도로 공포지수가 올라갔죠. 이때 지수 모습이 어떠냐면 이랬어요. 이거요. 나스닥이 미국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이 공포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공포지수가 4월 7일날 고점을 치고 이제 급락을 하고 있죠. 공포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시장 상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공포지수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애플이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3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는 아직 3조 달러까지 못 갔습니다. 하지만 가겠죠. 네,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알파벳, 아마존,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회사인데 버크셔 회사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별로 안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브로드컴보다 위에 올라왔고 브로드컴 테슬라가 있는데 참 이해 안 되는 거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브로드컴보다 좀 더 낮다? 이게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실 때 이들의 지금 앞으로의 핵심 산업이 뭐냐? 바로 AI입니다. AI. 그리고 로봇입니다. 로봇. AI하고 로봇을 둘 다 하는 회사가 어디냐? 지금 시총 3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직접 제조는 안 해요. 근데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자율주행 플랫폼, 로봇 플랫폼. 그래서 자율주행 플랫폼은 완성차 업체한테 제공하고 로봇 플랫폼은 로봇 제조회사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런 미래 성장 가치에 매우 뛰어난 AI, 이런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게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는 자동차를 안 만들고 플랫폼만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안 만들고 로봇 플랫폼만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 합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 FSD도 있죠. 그 다음에 로봇도 제작하죠. 옵티머스. 근데 옵티머스 플랫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가 가장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AI, 이 자율주행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로봇,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뭐 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12월 18일 날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졌냐면 거의 반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테슬라 지금 주주들은 진짜 미쳐버렸죠. 근데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파란색 선 보세요. 요게 이제 테슬라의 추세선입니다.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올라오죠. 강하게.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이제는 방향을 틀었다. 물로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아직 하락 추세를 이렇게 넘어서지는 못했네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회복력이 가장 빠른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은 회복을 해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대에서 거의 마이너스 30%대요. 근데 팔란티어는 지금 마이너스 13%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회복력이 가장 빠르다. 팔란티어는 지금 되게 국가 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에 적용할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사업,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팔란티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기준으로 보면 저는 테슬라가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라 했죠? 도지, 이 정부 효율부죠. 정부 효율부.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문제에 깊이 관여를 했던 그런 부서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백악관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를 곧 떠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지는 독립기구로 유지할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인력 감축을 했었죠. 네. 쓸데없이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규제 철폐로 초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규제 철폐, 규제 완화. 이거는 테슬라한테 엄청 유리합니다. 왜? 올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자율주행을 하죠. 그런 규제들이 완화가 돼야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는 건데, 요게 지금 앞으로 좀 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크는 그랬죠.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자, 4월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 만들어 놨고 5월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종일 이틀 정도만 도지 업무에 할애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 자,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좀 훼손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면 저는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한다. 요게 지금 테슬라의 가치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테슬라의 올해 이 전반적인 이제 그 시장 가치라든가 전망들을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글로벌 판매량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판매량이 이제 지금 약간 역성장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동안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AI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금 기사는 이 재테크 농부라는 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테슬라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50년도, 2025년도에 다시 성장을 추진하고 있죠. 이게 한번 역성장을 하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2025년도에는 최근에 새로운 모델 Y 나왔죠. 이게 주니퍼. 이게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사전 주문. 그리고 저가 모델 준비도 하고 있죠. 저가 모델은 왜 준비하냐? 보급형 전기차들도 있지만 저가형은 로보택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로보택시에는 아무래도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부품들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전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저가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1월 10일 날 공개된 모델 Y 패스리프트, 이게 주니퍼죠, 주니퍼. 주니퍼가 첫날에만 5만 대 이상 주문받았고요.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안 잡혔는데 아마 올해 2분기부터 이 주니퍼 실적이 잡힐 거예요. 참고로 주니퍼 이 모델 Y는 작년에 이 브랜드별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만 대 이상이 팔린 차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 새로운 모델 Y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분기별 인도량을 보시면 2022년도부터 이제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 많이 줄었죠. 아마 일론 머스크가 도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유럽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차량 판매가 줄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최악은 지나갔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미래의 성장 가치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로보택시.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냐면 이 로보택시에 한해서 아크 인베스트 이 캐시우드라는 돈나무 언니가 분석한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2030년도까지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34조 달러로 커진대요. 34조 달러. 현재 환율, 분할 환율 1,400원 기준으로 해서 그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돼. 약 4경 7천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열린다.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먼저 올해 6월 달에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무감독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죠. 이게 시발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연말쯤 다른 도시로 확대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테슬라의 지금 미국은 지금 FSD 오픈돼 있죠. FSD로 실제 영상들을 보시면 지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운전을 지금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운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고는 거의 안 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서 발전시키다 보면은 이게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 로보택시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올해 몇몇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테슬라 FS 시스템 이 라이센싱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크게 가장 먼저 했던 게 포드 같아, 포드. 예.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을 하는 차냐, 자율주행을 안 하는 차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FSD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운전자들은 다시 테슬라 차를 살 수밖에 없답니다. 왜? 다른 차는 이제 답답하잖아요. 지금 FSD 이 라이센싱도 테슬라의 앞으로 큰 매출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카메라 센서든 구조든 그 차에 맞춰서 바꾸려면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AI 기술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FSD도 지금 이런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FSD 훈련을 위해서 건설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코어텍스, 여기에 호퍼 시리즈 GPU 5만 개 이상이 탑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AA.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자동차 회사 중에서 테슬라만큼 엔비디아 칩을 보유한 회사가 없죠.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AI를 이만큼 잘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까지 엔비디아 칩 H100 GPU를 35,000개에서 85,000개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머스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확장을 통해서 H100 GPU 5만 개를 또 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엔비디아 괜찮다. 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적이 가장 좋은 게 에너지 이런 사업부입니다. ESS 쪽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 4분기 에너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가 증가했어요. 그 전체 매출의 12% 차지합니다. 테슬라의 지금 에너지 사업부가 메가팩 이쪽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다음이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옵티머스. 정말 인간과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놨죠. 옵티머스. 이 옵티머스의 시장 규모,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앞으로 26조 달러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경 6천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에서 테슬라가 제가 볼 때는 이쪽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머스크는 올해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만든다. 이걸 만들어서 테슬라 공장에 투입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10배를 늘려서 5만에서 10만 대를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테슬라 공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공장에도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옵티머스 로봇은 계속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자, 지금 그 일론 머스크는 향후에 인구 1인당 3대에서 5대 수준으로 로봇이 보급돼야 전 세계 200억, 300억 대 로봇이 존재하는 미래까지 상상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길거리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입니다. 이 돈남원이라는 분. 이분이 테슬라를 향후 5년 내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까지 가겠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달러로 보면은 몇 달러냐면 279달러, 거의 300달러가 안 되죠. 300달러. 근데 이게 2,600달러.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8배네요. 물론 몇 년에 걸쳐서 가겠죠. 이에 이렇게 전망을 하냐? 가장 큰 게 자율주행 쪽, 로보택시 쪽하고 그다음에 AI 로봇 쪽입니다. 로봇. 그다음 플러스 에너지 쪽입니다. 자동차는 과거처럼 엄청나게 고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자율주행하고 로봇, 에너지 사업부가 엄청나게 이 테슬라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게 뭐라 하냐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회사 가치의 90% 차지한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회사 가치의 90%. 이 로보택시가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1,000억의 매출이 나왔다. 영업이익이 700억이에요. 왜? 이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한 번 개발할 때는 이런 투자비가 많이 들죠. 개발 인건비라든가. 근데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요. 2,600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는 지금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확장된 AI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AI 기술 플랫폼 기업.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차가 많이 안 팔린다 해서 테슬라 주가 못 간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를 다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테슬라의 이런 주가적인 부분은 저는 앞으로 매우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고 이때 잠깐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 추세선, 큰 월봉상으로 추세선의 하락 추세선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저는 다시 한번 제도에 가면서 상승하면 작년 12월 달 고점을 뚫고 또 신고가 내면서 강하게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지수가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